안녕하십니까, 캠프모터스입니다. 이번에 올려드릴 영상은 K9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아주 친한 동생의 친동생 차예요. 이 차가 입고된 이유는 강원도 홍천에서 견인돼 갖고 입고가 됐습니다. 홍천에서 견인된 입고가 된 이유가 뭐냐면 뒤에 에어스프링이 터졌어요. 에어스프링이 터졌는데 제가 강원도 홍천이니까 가까운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카센터나 가서 처리를 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강북구 수유동까지 견인돼서 입고가 됐습니다. 입고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물건이 없어요. 뒤에 에어스프링이 터졌는데 실상적으로 기아 쪽에서도 부품을 수배를 하니까 전국 재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 모비스 대리점에도 연락을 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전국 재고가 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설마 K9이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는 차인데 왜 이게 재고가 없나 하고 저희 해당 모비스 대리점한테 제가 문의를 했더니 재고가 없다라고 합니다. 재고가 하나도 안 찍힌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구해 갖고 왔냐? 제가 이 동생한테 모비스 본사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라고. 근데 문의를 해보니까 모비스 본사에는 물건이 있답니다. 모비스 대리점에서는 물건 재고가 하나도 안 뜨는데 실상적으로 현대 모비스 본사에 전화를 하니까 물건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틀 만에 부품을 공수를 해서 부품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모비스 대리점에서는 재고가 전국에서 하나도 안 뜨는데 현대모비스 본사에서는 재고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지 살짝 의심이 드네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죠. 근데 이제 차주분들도 그렇고 일반 정비사들도 그렇고 이제 단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어쇼바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에어쇼바는 없습니다. 가스쇼바는 있는데 에어쇼바는 전 세계 차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어쇼바라는 말은 거의 뭐 통용되지 않는 말,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한 용어는 에어 스프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상적으로 코일 스프링, 쇠로 된 스프링 대신 공기가 들어간 스프링, 이게 에어 스프링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의 같은 경우는 뒷바퀴는 에어 스프링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그 코일 스프링 자리를 빼고 에어 공기 주머니,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쇄력 조절 가능한 가스 쇼바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뒷바퀴는 쇼바 따로, 에어 스프링 따로. 자, 앞바퀴 같은 경우는 쇼바하고 에어 스프링하고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같은 경우는 에어 쇼바라고 해도 말이 통용되고 뭐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앞에 쇼바도 마찬가지로 쇼바는 쇼바고 에어 스프링은 스프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는 데 있어서 뭐 에어 쇼바가 터졌어 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 같고요. 에어 스프링이 터져서 주저앉았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쇼바는 에어소스 타입을 제외하고 일반 타입도 다 쇼바는 다 똑같이 다 들어가고요. 스프링이 코일 스프링이냐 에어 스프링이냐 이 차이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작업하기 전에 차고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바퀴가 지금 문제가 있는 바퀴예요. 운전석 뒷바퀴인데 지금 타이어가 휠하우스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차는 에어스프링이 달려있는 차기 때문에 에어스프링이 터져서 스프링 역할을 못하고 공기주머니가 쭈부러들어서 타이어가 이렇게 쭉 휠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면 쇼바도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스프링이 터진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시면 자동차 컴퓨터는 차고가 낮으니까 에어서스 같은 경우는 바퀴 4개에 다 차고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이 차고 센서가 운전석 뒷바퀴가 낮다 보니 펌프를 계속 구동을 해서 에어펌프죠.
에어펌프를 계속 구동을 해서 에어를 계속적으로 이쪽 조수석 뒷바퀴 에어스프링에다가 에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실상적으로 에어스프링이 터져버리다 보니 공기를 넣어줘도 공기가 다 새겠죠. 그럼 차고는 안 올라가고, 이게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에어펌프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스프링이 터진 차량은 주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가까운 정비소에 견인을 해서 가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에어스프링만 바꾸면 될 일을 갖고 에어펌프까지 교체, 나중에 가스 쇼바, 감쇄력이 달린 쇼바까지도 데미지가 가서 쇼바도 교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차량은 홍천에서 여기까지 견인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에어스프링 교환하고 펌프까지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쇼바까지도 손상이 됐는지 제가 확인 작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차량을 리프트로 한번 띄워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에어스프링이 다 터져갖고 쭈그러들었네요. 이 2.5톤 가까이 되는 차량이 누르고 있으니까 이 에어스프링 자체 내에서 빵꾸가 난 거죠. 빵꾸가 나서 바람이 계속 새다 보니까 차를 누르니까 이 에어스프링이 공기가 다 빠져서 이렇게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이렇게 떨렁덜렁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수석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조수석 쪽인데 빵빵하죠. 이거는 지금 에어스프링 자체 내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는 상태입니다. 차 있는 상태니까 얘가 차고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타이어 완전히 다 달았네. 응? 완전히 슬릭 타이어인데, 슬릭 타이어. 오, 드리프트 떠도 되겠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스프링 2개를 교환할 거고요. 제가 2개를 교환하는 이유는 지금 운전석이 먼저 터졌는데, 이 조수석 같은 경우도 조만간 또 금방 터질 수가 있어요. 예방 차원으로 또 고생하지 말고, 지금도 홍천에서 여기까지 견인해 갖고 오는데 견인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거든요. 부품이 없어서. 본사에는 부품이 있었지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양쪽 2개를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빼낸 게 에어스프링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에어 호스의 커플링이에요. 이거는 정품을 시키면 새 거가 다 나와요. 얘를 꼭 교환을 해 주셔야지, 얘를 교환을 안 해주시면 이걸 조였다 풀렀다 하면 이쪽에서 미세 누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저녁 때 차를 주행하고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행하려고 하면 차가 주저앉아 있게 되죠. 보통 이런 데서 많이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같이 교환을 해주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면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다 터져 갖고 바람이 이렇게 새는 겁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미세하게 누설이 되는 상태에서 계속 주행을 하시면 펌프가 계속 돌아요. 펌프가 열받으면서 펌프도 나갑니다. 에어스프링 뒤에 2개를 교체를 했고요. 에어스프링 탈착해서 먼지 카바 제거하고 제가 압력 테스트 해봐갖고 새는 것까지 다 확인시켜 놔 드렸거든요. 자, 일단 제가 스캐너 연결해서 차고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펌프가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하고요.
저렇게 에어 서스펜션 쪽에서 미세 누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에어펌프가 오래 못 가거든요. 계속적으로 작동해서. 제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교체하고 에어 서스펜션 쪽에 에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에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펌프는 분명히 돌아요. 펌프는 분명히 도는데 지금 스캐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충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후 재실행 바랍니다. 펌프는 돌지만 실상적으로 펌프 자체가 마모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펌프를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까지 교체하는 영상 바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어펌프를 모비스 대리점에 전화하니까 물건 재고가 없대요. 이것도 없대요. 지금 저희 캠프모터스에 이 차량을 며칠간 또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차주분한테 모비스 본사로 전화를 해서 뭐 차주분이 알아서 하겠죠. 친한 동생이니까. 펌프를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펌프는 재고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펌프 어세이하고 펌프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20만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한 30만원 조금 안 나게 나는 것 같은데 펌프 아세이에 보면 밸브 블럭이라는 게 같이 달려 있어요. 공기량을 운전석 앞바퀴, 조수석 앞바퀴, 운전석 뒷바퀴, 조수석 뒷바퀴에 공기를 넣어주고 닫아주는 밸브입니다. 이거를 밸브 블럭이라고 하는데 이 밸브 블럭이 펌프 아세이에는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펌프 아세이를 교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펌프 아세이를 주문을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차주분이 모비스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모비스 자체 내에 없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비스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구해주겠다고 해요.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예, 생산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일하는데 불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차를 이 상태에서 그냥 보관을 해놓고 리프트 하나를 잡아먹게 되겠죠. 며칠이 걸리든 펌프 아세이를 교체 수배를 해서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밸브 블럭 같은 경우도 잘 나가는 부품이거든요. 저는 이거 K9 에어 서스펜션 처음 작업을 해보지만 벤츠 BM은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밸브 블럭 워낙 자주 나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어 서스가 터진 차량들은 밸브가 계속 작동하고 펌프 내에서 펌프가 계속 돌면서 열이 받으면서 쇳길이 이제 마찰에 의해서 쇳가루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쇳가루 자체가 밸브 블럭에 넘어가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밸브 블럭하고 펌프하고 아세이 구해서 다시 작업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차 기다려야 되네. 작업 못 하네요. 네. 이 상태로 차 세워놓고 부품 오면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제가 저희 동네 모비스 대리점에 부품 문의를 했을 때는 이 펌프만 단품으로는 구해줄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밸브 블록도 마찬가지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펌프 아세이는 전국 재고가 빵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주가 모비스에 연락을 해서 왜 재고가 빵이냐, 이 아세이를 구해달라 라고 하니까 한 이틀 만에 구해갖고 왔습니다. 모비스에서 말하는 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왔다라고 얘기를
전에 들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야, 어차피 바꿀 거면 아세이로 바꾸지 왜 따로따로 바꾸냐 라고 해서 아세이를 구매한 거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사고차가 아닌 이상에는 이 아세이를 주문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냐면 펌프 띄어서 교환하겠다. 밸브 블록만 분리해서 장착해 주겠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세이를 조립을 하려면 이 브라켓 자체를 차체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볼트 4개를 걸어야 되거든요. 이 4개를 걸기 위해서는 범퍼를 내려야 되고요.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펌프 통째로 내려야 되고요. 라이트도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켓 하나를 교환하기 위해서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공임으로 따지면 최소한 3, 40만 원?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펌프 오일까지 들어가면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사고차가 아닌 이상해야 이 브라켓 자체가 망가질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한 부분 인정. 그래서 차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브라켓은 버리고 펌프와 밸브 블록만 뜯어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한 돈 10만 원 정도 떡 싸먹었네요. 모비스에서 이 아세이 부품이 부품으로는 좌편에 있는데 왜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은지 이제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사고차가 아닌 이상에는 아세이 절대 주문하지 마세요. 무조건 펌프와 밸브 블록을 별도로 주문하시는 게 한 돈 10만 원 정도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부품 공수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렸는데 이틀 후에 또 작업하려니까 또 힘드네요. 자, 제가 요거 작업하는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시운전까지 다 마쳤습니다. 차량 전혀 문제 없고요. 돌아서 홍천에서 퍼진 거 강북구 수유동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모비스에서 왜 부품이 없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동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